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며칠째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일부 도로는 무너지거나 곳곳이 파이면서 훼손된 상태입니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이른바 포트홀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서면 춘천댐 인근 국도. 지난 주말 폭 2m, 길이 20m가량이 무너져 나흘째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최근 며칠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붕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요일 날 붕괴가 발생됐는데 지금 오늘 포장이 완료되고 오후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그래서 퇴근 시간 전에는 춘천 시내 또 다른 왕복 2차선 도로에는 깊고 둥근 구멍, 이른바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도로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도로 포장의 표면이 움푹 파이는 현상으로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사고를 유발해 도로 위 지뢰로 불립니다. 춘천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는 성인 남성의 손보다 더 크고 깊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는 더 넓고 깊은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무거운 건설 장비가 쉴 새 없이 오가면서 빗물로 약해진 지반이 더 심하게 훼손된 건데 대형 화물차는 포트홀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펼칩니다. 홀이 많이 깊어져서 조금 사고 날 위험이 커 보여요. 특히나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오면 조금 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지난해 춘천시에서 보수한 포트홀만 축구장 10개 면적에 달하는 7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장마철 순찰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해 발빠른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차량 파손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일 때는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계절에는요. 제한 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잘 하셔야 돼요. 전문가들은 또 포트홀과 같은 도로 훼손을 발견하면 다른 차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11대 춘천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집중 분석한 의원 발의 조례 실태. 지난번에는 춘천시의회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있으나 마나한 조례안들을 짚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전체 조례안들은 어떨까요? 허주희 기자입니다. 11대 춘천시의회가 문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상정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46개입니다. 대부분이 가결됐지만 10% 정도는 부결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효사랑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100세 이상 노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임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 부정수급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한 해 예산이 1억 원이 안 된다고 적혀 있지만 고령 인구가 늘면서 지급 액수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돼 결국 부결됐습니다.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한 논의 없이 의회 문턱을 넘은 조례안도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조례안. 춘천에 1년 이상 거주한 50세 이상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접종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되는 비용은 50억 원. 춘천시는 당장 수십억 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없어 시행 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춘천시 예산 상황에 대한 고려와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이 미흡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추경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지금 내년도에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안은 보고 횟수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춘천시의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보고 횟수를 1년에 한 번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연간 4번으로 늘린 건 지나친 견제장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호스피스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은 이미 춘천시가 사전연명 의향서를 통해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조례가 없어도 사업을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소속 정당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실적이 차기 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정량적으로만 해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정성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글자 하나 바꿔도 조례 발의거든요.
의원 발의 조례는 지방 입법기관의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한마디로 민심과 민생이 초점인데 취지에도 어긋나고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하나마나한 조례까지 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양양군이 스마트 관광 애플리케이션 고고양양을 출시했습니다. 첨단 ICT 기술이 도입돼 숙박이나 택시 예약은 물론 서핑 등 레저까지 이 양양 관광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담겨 있는데요. 스마트 관광을 집대성할 워케이션 시설 조성에도 나서는 등 스마트 관광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양양 죽도 해변. 부산에서 온 서퍼 전하윤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바다 날씨를 확인합니다. 양양군이 지난달 출시한 스마트폰 앱 고고양양 덕분에 양양 지역 해수욕장 15곳에 바람과 수온 정보를 쉽게 살펴보며 서핑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변이 양양에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는데 파도들도 다 볼 수 있어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이용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양군이 관광 정보를 집약한 고고양양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지역 식당이나 카페 130여 곳의 이용자 평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일부는 메뉴 주문도 가능합니다. 또 해수욕장이나 문화재, 사찰 명소 등 주요 관광지 80여 곳의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택시 호출 서비스 기능까지 있어 입소문을 타고 출시 한 달여 만에 5만 건 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습니다. 주변 맛집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간편하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지역 상인들도 앱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싼 홍보비를 내지 않고도 상점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수수료도 없고. 양양군이 스마트 관광도시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새로 조성한 시설은 바로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시설. 이곳 워케이션 센터는 한 번에 최대 64명이 양양 죽도해변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1인 화상 부스 등이 이제 운영될 예정이고요. 다국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도 자유롭게 편리하게 모바일 앱 하나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편하고 자유롭게 양양을 만날 수 있는 관광 플랫폼 고고양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 등도 접목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철거 위기에 놓인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겠다며 시작된 천막 농성이 벌써 50일을 맞았습니다. 다른 농성장들과는 다르게 시민들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며 극장의 보존 가치를 알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엽서 크기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장소는 인도 위 노란 텐트. 철거 위기에 놓인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농성장입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그린 그림과 종이 접기에 극장을 지켜달라는 바람을 적어 극장 앞 펜스에 붙이는 낯선 방식의 시위를 벌써 50일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민들은 텐트에서 그림을 그리고 종이를 접고 노래를 하며 놀다 갑니다. 장날에는 문화와 건축, 지역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연이 펼쳐지고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는데 감독, 주인공과의 대화 시간도 있는 작은 영화제 수준입니다.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천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시민들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은 최대한 문화적인 활동들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하게 되어서 굵은 장맛비와 폭염에 힘들만도 하지만 시민들이 전해주는 작은 마음과 응원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텐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텐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프로그램이 더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탠드 하나도 이 건물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작고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는 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가치를 두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작은 것에부터 조금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 원주시의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업체는 이미 정해졌고 마지막 단계인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 중인데 빠르면 8월 초 철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 지붕의 재료가 성면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철거 당위성을 강조하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보존 여론에 맞서고 있습니다. 극장의 보존 여부를 떠나 지역의 문화자산을 시민들의 문화활동으로 지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텐트박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충분히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 만나고 또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발걸음 해주시는 걸 느끼면서 좀 연대하고 있다는 그런 든든한 마음이 들고 힘이 되고요. 그리고 꼭 극장이 지켜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반려동물 생명 존중과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1인당 20만 원까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말 기준으로 목표인 700마리의 3%인 20마리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 배정이 늦어졌고 시군의 사업자 선정도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2분기까지 시중 유통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먹는 샘물 수질 기준에는 없지만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고온이나 햇빛에 장기간 노출하면 페트 용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안티몬을 모니터한 결과 리터당 0.003에서 1.201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돼 국내 감시 기준인 20 마이크로그램을 충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름철 고온 환경, 특히 차량 안과 같은 곳에 먹는 샘물을 장시간 방치하면 안티몬 농도가 증가하고 미세 플라스틱도 2차적으로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온라인 예술활동 등록이 어려운 탈북민과 원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행복주택 신청과 관련 기관 취업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특히 올해부터 예술활동 증명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예술활동 증명 발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유산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평창 챌린지 쇼폼 마케팅 전략이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은상에는 대관령 북학스, 그리고 수호랑 반다비 체조가, 동상에는 버려지는 선수복과 운동복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클래스 등이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올림픽 유산 사업을 발굴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난 5월부터 82개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사업화 가능성과 경제성, 계속성, 능률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입상작을 선정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119 신고 폭주에 대비한 소방훈련이 펼쳐집니다. 소방본부는 오는 28일까지 119 신고를 최대 49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신고 접보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종합상황실 비상대처 역량을 점검합니다. 또 자동 응답 시스템 회신 절차와 문자 신고를 접수를 훈련하는 등 신고 폭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군 장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등산객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 36사단 소속 박관호 대위와 66사단 소속 권자솔 대위는 지난달 3일 원주시 소금산에서 등산을 하다 안경이 부러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60대 등산객을 발견하고 응급처치 후 공원사무소까지 업고 이동해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이 사실은 도움을 받았던 등산객이 두 장교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사단장에게 보내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춘천시가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반려견 1,500마리를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 등록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권고하고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등록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공지천 야외 공연장이 지역 목재를 이용한 공연 무대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춘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공지천 야외 공연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달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기술 검토와 작품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야외 공연장은 산림청 국산 목재 목조 건축 실현 사업의 하나로 지역 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춘천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올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올해는 한 가구에 70만 원씩 모두 6,300농가에 44억 원을 선불카드나 모바일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농업 외 소득이 한 해 3,700만 원 이상 농가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춘천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농업 농촌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하는 시설 원예 스마트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자동 원격 환경 제어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관리 소프트웨어로 통제하는 2세대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원예 시설 한 곳을 선정해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강원지사가 강릉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강원 동해안에 대형 산불, 태풍, 폭설 등 재해가 많고 강원도 제2청사가 강릉에 개청한 것에 맞춰 강릉 영동대에 강원지사를 설치하고 앞으로 재난 예방과 대응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961년 세워진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19년 속초 고성 산불 당시 336억여 원, 올해 4월 강릉 산불 때 34억여 원의 성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약국에 그림으로 증상을 표현하고 필요한 약을 주문하는 대체 소통판이 설치됐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원주시 약사회와 협력해 무실동과 단계동을 비롯한 원주 전역의 약국 24곳에 대체 의사소통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약국 가운데 11곳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다는 표시도 마쳤습니다. 복지관은 단구동과 반곡관설동 약국에 추가 대체 의사소통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